오늘 첫 번째 발표는 1920년대 보충교회 권총단 사건 연구에 대해서 고창 북고등학교에서 안우상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몇 가지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27년 전에 보충교 관련 석사학위 논문을 쓰고 그리고 그 중에 박사과정을 마친 지가 한 10여 년 지났는데 아직까지 박사학위가 없습니다. 저는 박사가 아니고요. 그러면 1920년대 보충교 권총단 사건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는데요. 역시 시간 관계상 제가 축약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보시면요. 1920년대 주요 신문들은 보충교에서 내기로 한 만주 개척비 30만 원을 받아가기 위해 만주 정의구 요원이 권총과 식탄을 가지고서 국내에 잠입했다가 25년 11월에 검거되었으며 검거된 이들은 정의구 별동대원이라고 적시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신문은 당시 제가 세어보니까 신문 기사 50건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비해서 최근에 정의구나 보충교를 연구하는 이들은 권총단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떤 연구자는 권총단 사건은 원래 민족적 분기에서 보충교에 입교해 있던 몇몇 간부가 보충교 친일화로 인해 위기감이 심화되는 가운데 차경석에게서 등을 돌려 조만식과 개교한 사건으로 평가했습니다. 즉 권총단 사건은 교주 차월곡과 무관한 사건으로 바라다 본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읍 보충교 정의부, 후천성경 신정부 건설과 보충교 방면론 110쪽을 추가하겠습니다. 두 번의 고천제 이은 갑자 등극설, 갑자 등극설은 갑자년에 교주 차월국이 제2의 오른다는 풍설입니다. 이 등극설로 보충교를 중심으로 미중이 결집되었고 그러던 1924년 6월에 보충교가 막강한 세력으로 시대일보를 인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대일보사 안팎에서는 보충교를 선포합니다. 그 이유는 미신 사교에게 문명은 총화 시대일보를 맡길 수 없다라는 게 이유예요. 심지어 당시 언론에서는 보충교 박멸운 등이 제한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시대일보 인수 이전에 이미 1923년부터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보충교 성토회를 조직하는 등 보충교를 성토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교주 차월곡이 수배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또 일부 사회단체들을 성토 그리고 내분으로 이기를 맡게 된 보충교는 1924년 9월 그 취지를 밝혀 반민호 우위를 걷어내겠다며 대관민 홍보를 시도하였고 그 연장선상에서 당시 보충교 내 보수 세력인 문정삼과 임경호 등이 시국대등단을 조직합니다. 물론 시국대등단을 허락한 이는 교주 차월곡입니다. 시국대등단을 활동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당시 지식인들과 언론이 시국대등단의 강연을 이례적으로 비난하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연단을 부수거나 교인들을 구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문들은 연일 보충교 박멸운동이라는 제와 기사를 내보냅니다. 시국대등단 결성 이후 보충교는 민심을 추스릴 수 있는 대책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가 민족주의 색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115쪽 정의부 산업활동과 자금부정입니다. 사실 1920년대 만주의 독립운동단체는 3부라고 해서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인 정의부가 관할 지역 한인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당시 만주 농업사를 설립했는데
당시 그 만주 농업사를 운영하려면 중국 돈 25만 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이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이들은 이제 경제적 문제를 또 당시 그 만주 한인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의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개간과 간척에 필요한 자본금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따라서 당시 정의부는 도청교의 자금에 관심을 가졌으리라 짐작을 합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권총돈 사건의 전말. 사건의 발단은 당시 도청교의 어려운 처지를 타개하기 위해서 도청교 수의 감독, 즉 한규숙은 교주 차월국의 측근이었습니다. 한규숙은 조만식을 만나고 조만식에게 도청교는 친일 단체인이 사기단이 하는 것 오해이며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제 독립운동단체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규숙의 부탁을 받고 조만식은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가로 보이는 이춘배를 데리고 경성으로 돌아와 다음과 같은 약조를 합니다. 119쪽에 보면 약조가 있죠. 이 약조 내용을 간략히 간추리면 도청교 측이 부담하는 30만 원으로 만주의 생산기관을 설립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의 독립단임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만주의 독립운동단체가 먼저 무장단을 특파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파된 무장단과 도청교 측이 함께 분자금을 모금하고 모금한 분자금은 독립단과 도청교가 방문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마지막 부분은 약간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도청교가 당시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 방문한다는 그 내용이 의아스러웠어요. 어쨌든 도청교 측에서는 이제 이춘배를 통해서 정의부에 300원을 건넸습니다. 이춘배는 이 300원을 정의부 김정관에게 보냈고요. 김정관은 바로 5명의 선발대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 진주에 머물러 있던 한규숙과 조만식은 600원을 더 마련하여 김정관에게 다시 전달하였습니다. 120쪽이죠. 김정관은 도청교 측의 이런 제의를 받아들여 특파원 5명에 앞서서 정창규라는 인물을 국내로 파견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창규는 권총 2정과 실탄 47발을 휴대한 채 진주로 내려갑니다. 이 실탄과 권총은 경성의 어느 지인에게 맡기고 진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진주에서 한규숙, 조만식, 정창규는 인근 자산가를 협박하기 위해서 회준전 등 3개, 각방 2개, 운동화 2컬레, 학생복 2벌 등을 구입한 뒤에 만주 봉천에서 대기 중이던 5명의 특파원이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교주 차월국이 이들을 정읍으로 불러들입니다. 사건의 결말 122쪽입니다. 한규숙, 조만식, 정창규 등은 1925년 음력 9월에 포천교 중앙본소 근처 한규숙의 집에 은신하면서 차월국과 비밀리에 만납니다. 주로 이제 차월국과 얘기했던 것은 독립운동 단체와 접선 상황, 군자금 모금 등에 관한 얘기를 나눴고, 또 차월국은 조만식과 나눴던 대화 내용인데요. 차월국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시국에 대하여 어떤 가치를 조직하는 것이 옳으냐 물어보니까 조만식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주 개척을 해야 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당시 정의부도 만주 개척이고 조만식도 만주 개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차월국과 면담을 나누던 일행이 한규숙이 집에서 차월국으로부터 여비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밀정 이춘배의 밀고로 체포됩니다. 이 이춘배는 당시 일제의 정보 보고서에 밀정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당시 신문에도 밀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조만식은 1년 6개월, 또 한규숙과 정창규는 각각 1년을 선고받습니다. 정창규는 정의부 요원인데 1년을 선고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 깊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가 권총단 사건의 핵심은 차월고고 대리인격인 한규숙과 정의부 정창규 그리고 두 단체의 가계 역할을 했던 조만식입니다. 이들은 밀정의 밀고로 체포되었으며
보충교 자금으로 만주에서 개간 및 간척 사업을 추진하려던 정읍의 구상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네 번째, 권총단 사건의 독립운동가들 124쪽 조만식과 보충교입니다. 조선일보의 그 조만식 씨 별세라는 그 제하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조만식 씨는 1931년에 신의주에서 타계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에 관한 양력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이 역시 보면은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25년에 권총을 가지고 국내에 잔입했다는 기사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1925년 권총단 사건을 말합니다. 조만식과 보충교의 관계를 정리해보면 신문조사에서 보충교인 김인배가 말하기를 조만식 스스로 말하기를 보충교에 기여한 지는 상당히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라고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월부구 이남, 용남도 조만식은 당시 보충교 수호사장이었다라고 합니다. 수호사장은 60방교는 아니지만은 대사업을 총괄하는 중요 직책에 있던 분입니다. 참고로 20년대 초반 보충교 보강기에 보면은 기관지 보강기에 보면은 임규도 역시 수호사장을 지냈습니다. 독립운동가 임규도요.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또 최근에 발굴되었는데요. 별걸건곤이라는 그 잡지에 보면은 금년 기사월 기사일 등극한다는 차경승 대경기라는 제어 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해금강이라고 하는 필명으로 글을 썼는데 이분이 바로 서화가 김규준입니다. 이분이 이제 보충교에 대해서 소원해서 계속 쓴 건데 바로 그 조만식이가 차월국 심부름을 한 사자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보충교와 또 조만식을 이렇게 비판하는 글을 쓰거든요. 이걸로 봐서 1129년에 적어도 조만식은 그 보충교 중앙본수에서 어떤 교직을 맡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125년 보충교로서는 희비가 엇갈리는 해였고요. 따라서 갑자 등록서로 교세가 격증되는 양상이었으나 시대일보 인수문제 또 시국대동단 조직으로 민심이 이반되었어요. 이런 극적인 경험을 냈던 보충교는 당시 조선 총독부 역시 보충교를 이용하려고 했죠. 활용하고자 했고 따라서 탄압과 회의를 번갈아 시도하였고 따라서 교단은 이제 내분과 또 분열 또 여러 가지 또 외부적으로 또 민심은 또 추락해 있었고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또는 부천성경 신정부 건설을 지속하기 위해서 조만식의 위험한 분자군 모금 계획을 스스럼없이 보충교는 받아들였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128조 박자희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박자희는 먼저 박자희에 앞서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1923년 국민대표회가 열리거든요. 여기 이제 국내 각 대표들이 이제 참석을 합니다. 상하이에. 근데 이 대표회의에 서기가 상해파 공산당 공산주의자 지훈 김철수입니다. 사실은 제가 보충교를 공부하기 전에 지훈 김철수 선생을 공부를 했거든요. 이번에 그 구술을 제가 쭉 체력으로 해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그 구술에 보면은 이 구술은 지금 옛날 그 정신문화연구원에서 책으로 냈습니다. 지훈 선생에 관한 구술을. 여기에 보면은 김철수는 그 128쪽에 나와 있습니다. 국내에 혁명이 일어나면 보충교가 합세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합니다. 김철수는 보충교가 자신의 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랬느냐 하면 보충교에서 원동 피압방 민족회의, 모스크바 약소 민족회의라고 했죠. 여기에 참가할 여기를 1만행을 지원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어쩌면 김철수가 보충교를 자신의 파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국민대표회의에 보충교 대표가 두 명이 참석합니다. 하나는 강일과 하나는 배치문입니다. 이 배치문은 차월국 선생 이남이 항상 이야기하기를 김해 배씨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김해 배씨에게도 2만 원을 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사실 이분들이 그 상하이까지 가려면 돈이 필요했겠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들이 김원봉 권유로 의열단에 가입하고 이들은 자금 모금을 목적으로 국내에
잔입하려다가 체포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적으로 박자희라는 사람이 조만식을 끌어들인 시기와 똑같아요. 이 시기가. 그러면 박자희는 누구냐? 박자희는 그 신문조서 여러 곳에 또는 일제 정보보고서에는 보충교 부인 선포사 또는 사파라고 나옵니다. 당시 그 부인 선포사라면은 선화사, 여성 방주가 있었거든요. 여성 방주 중에 우수한 자를 선화사로 임명했는데 선화사를 선포사라고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차월국 선생의 그 이남, 용남은 권총단 사건이 신체호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박자희는 산파이고 더더군다나 이제 신체호의 둘째 부인이거든요. 신체호 부인이라고 한다면은 박자희는 신체호 부인 독립운동가가 맞습니다. 한 가지 또 여기에 덧붙이면은 신체호 선생이 이제 36년에 여성 감옥에서 죽습니다. 이때 이제 유해를 경성으로 데려오거든요. 데려오는데 이때 마중당한 사람이 보충교 간부를 지냈던 주익입니다. 그래서 박자희는 보충교에서 또 아까 조만식이나 임규처럼 보충교에서 이렇게 조직에 이렇게 포함되면서 독립운동 자금을 끌어내려고 했던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31조 보충교 이중성입니다. 권총단 사건과 차월곡인데요. 권총단 사건은 차월곡이 인지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그 당시 권총단 사건 그러니까 정의부 요원들과 접선한 한 달 이후에 조선 총독부 관리들이 이제 차월곡을 찾아옵니다. 이때 이제 총독부 관리들이 차월곡에게 만주 이주를 권유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당시에 그 정의부도 당시 만주 개척, 또 조만식도 만주 이주, 또 보충교 내부에서도 이제 만주 이주를 검토합니다. 만주 이주. 그 다음에 총독부도 만주 이주를 이런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134쪽을 보면요. 여기에 이제 특이한 것은 권총이 아까 정창규가 가지고 온 두 자루 외에도 또 한 자루가 있는데요. 그 권총은 차월국 선생 아우가가 있는 권총입니다. 이 세 자루로 당시 군자금 모금 이후 분별 문제까지도 이제 심각히 고민을 하였던 것을 보면은 차월국은 교단은 민족주의적 색채 강화나 만주 개척보다는 군자금 모금에 관심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돈이 많은 보충교가 어떤 문제라도 생긴 것일까요? 정의부를 접선할 당시 1925년에 보충교가 어마어마한 큰 공사를, 토목공사를 합니다. 바로 성전 11점 건축과 보충교 중앙본부 건설이거든요. 그래서 약 소요되는 돈이 15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보충교가 그 이전에 25년에 박멸운동으로 지리멸려져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충교가 이 중앙본부 건설을 위해서 돈이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천성경이란 그러면 이제 보충교가 왜 중앙건설을 건설했느냐? 바로 후천성경 신정부 건설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중앙건설을 건설한 겁니다. 당시 그 중앙건설은 강등산의 예언입니다. 예언이고요. 이런 강등산의 예언을 현실사회에 구현시키려는 정치적 운동이 후천성경 신정부 건설 운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보충교 기관지에도 후천성경이야말로 보충교 유일한 사명이라고까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후천성경 신정부 건설 운동은 사실 전 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측면이 있지만 당시 민중의 호응이 컸습니다. 하지만 보충교 박멸운동이 확산되면서 민심은 이반되었고 이반된 민심은 사업기의 대부분을 충당하는 치성금, 즉 교부부 격감으로 나타납니다. 중앙본부 건설 사업은 한때 중단되기도 했죠. 그러다가 이 정의부 사건 이후로 사실 조세도 좀 살아나고 또 치성금도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보충교 중앙본소 건축 사업은 성공리에 끝마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정도로 오고요. 나오는 글을 또 축약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이에요. 이렇듯 민심이 이반대에 가는 두 번째 단락이죠.
가는데 보충교는 후천성경 신정부 건설운동의 상징적 사업인 성전 11전이 포함된 중앙본부 건설을 시작합니다. 당시 중앙본부 건설은 150만 원이라는 큰 돈이 소요되는 공사였지만은 이 건설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차월국 식민 권력과 타협을 마다하지 않았고, 동시에 교단은 민족주의적 색채를 강화하기 위해서 만주 독립운동단체 정의부를 끌어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2020년대 전반에 그 보충교와 만주 정의부는 서로 다른 이기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이 이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권총단 사건을 이렇게 벌였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권총단 사건은 당시 신문에 이제 언급되기를 요인 암살이나 이런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요인 암살과는 무관한 사건이고요. 또 민족적 동기에 입교한 몇몇 간부들이 보충교 친일화로 인해 이기감이 심화되는 가운데 차월곡에서 등을 돌려 조만식과 제외한 사건도 아닌 적어도 차월곡이 인지한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읽으면서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단락. 1920년대 중반에 일부 사회단체의 보충교 박멸운동이 있는 가운데 심화된 내분으로 보충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기감을 느꼈습니다. 교단의 전송이나 후천성경 신정부 건설운동의 지속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치달았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정의부를 끌어들임으로써 그동안 보충교가 반사회적인 친일이냐 하는 이미지를 어느 정도 걷어낼 수 있었고, 따라서 20년대 후반의 보충교는 후천성경 신정부 건설운동의 상징적 사업인 11전 건축 및 중앙본부 건설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또 기사 등극설로 인해서 조세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이따 토론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